자, 오늘 사자수화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 강의는 영어 문법식으로 가르친다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한문을 영어식으로 가르치면 되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말이 먼저 생겼을까요? 문법이 먼저 생겼을까요? 당연히 말이 먼저 생겼겠죠. 그러면 문법은 나중에 그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세계 여러 나라 말이 있는데 서로 완전히 다를까요? 아니면 공통분모가 있을까요? 공통분모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역이 되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만일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통역도 안 되고 번역도 안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말은 서로 어떤 의미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문법으로 우리나라 말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문법으로 영어도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 문법으로 설명하는 게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도 잘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애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우리말을 완전히 잘할 수 있을 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문을 가르칠 때 보통 8살,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알 때 한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신물원유 여기도 다는데 이게 대유학당 책으로는 22쪽이에요. 22쪽이고 전통문화연구원 책은 18쪽이에요. 18쪽.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신물원유하고 신은 삼가할 신자예요. 삼가해서, 즉 조심해서 있는 뜻이에요. 조심해서 멀리 놀러 가지 말고, 그러니까 부디 먼 곳에 놀러 가지 말고, 놀지 말고, 먼 곳에서 놀지 말고, 유필유방, 놀 때는 반드시 이 장소, 정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장소가 있게 해라. 일정한 장소에서 놀아라면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영어식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신은 삼가할 신자니까 이거는 부사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부사. 물은 하지 마라. 부정사죠. do not이에요. 그 do not은 동사를 꾸미겠죠. 그럼 멀리 놀다, 멀리 가서 놀다 하면 이걸 부사로 보고 좀 멀리 놀다 이거 동사죠. 그러니까 부디 멀리 가서 놀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서 놀면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필유방. 유필유방은 놀 때는 반드시 정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일정한 장소. 유는 놀더라도 놀 때는 부사로 쓰였다고 봐야 되겠죠. 필도 역시 부사죠. 반드시 해야 된다. 필은 부사니까 이 유를 꾸미는 거예요. 유는 동사라고 그랬죠. 대어리지 구문이라고 그랬어요. 대어리지 구문은 주어가 뒤로 빠진다고 그랬죠. 반드시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놀 때는 반드시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된다. 즉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싶어서 오늘 어디 가서 놀겠습니다 하면 그 장소를 알려주면 거기서 놀아야 부모님이 안심을 하지. 저기 어디 친구 집에 간다고 그 게임방에 가버리면 부모님 나중에 찾으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기서는 부모님 위주의 교육이에요.
그 어린애들 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필 문호 얻은 이 개패 필공하라 이렇게 되는데, 출필 문호, 문과 호는, 문은 양쪽이 있는 걸 문이라고 그래요. 대문 같은 게 그거죠. 호는 한쪽밖에 없는 문이에요. 방문 같은 건 한쪽만 있죠. 문과 호예요. 이 글자에도 드러나죠, 이게. 이건 두 쪽이고, 이건 한쪽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호를 합쳐서 문이라고 그래요. 문을 두 쪽 문이든 한쪽 문이든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는 나가고 들어가는 거죠. 나갈 때는 개패, 필공. 개패는 열고 닫는 것이죠. 열고 닫는 것을 반드시 공손히 해라 이거예요. 자, 영어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출입 문호. 출입은 문호가 이렇게 목적이 되어요. 목적. 출입이 타동사가 되어 있죠. 문과 호를 드나들 때 그래 되겠죠? 개패, 문을 닫고 여는 것, 문을 드나들어가면 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닫고 여는 것을 반드시 공손해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목적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필은 부사, 공은 타동사. 닫고 여는 것을 반드시 공손해야 된다. 반드시예요.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공손해라. 그러니까 문을 조용히 열고 조용히 닫고 해서 이 예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이런 게 맹예의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입문이에요.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은 출입문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이 서양에는 출입문이라는 게 없어요. 중국이나 일본도 출입문은 없어요. 그냥 문이라고 그래요. 대문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서양은 출구, 입구죠. 나가는 문하고 들어오는 문이 달라요. 그렇죠. 출구, 입구가. 그래서 여기서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 출구, 입구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던데 한국 사람 그거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데나 드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출구와 입구를 다르게 안 보고 하나로 봐요. 같은 걸로. 이게 한국인의 독특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모든 문화는 이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컴퓨터, 이 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자, 우리 한국 문화는 출구, 입구는 정반대죠. 정반대가 하나로 연결됐어요. 그렇죠. 출구하고 입구가 하나로 됐어요. 서양 사람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출구하고 입구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로 엮어놨어요. 근데 하늘하고 땅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우리 당군 신화를 보면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가지고 그 아들 당군은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이 땅으로 왔다가 땅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돼 버렸어요. 이걸 수학으로 말하면 메비우스 고리입니다. 메비우스 고리. 그리고 우리 그 문화는 이렇게 정반대를 하나로 엮어버렸어요. 반도체, 작게 말하면 반도체가 뭐예요?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거고,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죠. 도체하고 부도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반도체예요. 어떨 때는 도체, 어떨 때는 부도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반도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반도체 세상이잖아요. 즉 한국인의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좀 제발 싸우지 말고 오손도손 은원에 가면 살면 상당히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온기가 있죠. 온기.
옛날 김치 담그는 거, 옹기가 보세요. 도자기하고 옹기가 다릅니다. 옹기는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안과 밖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숨을 쉬는 거예요. 도자기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우리 옹기 문화는 우리나라 아마 유일할 거예요. 뭐 이런 걸 예를 들면 끝이 없어요. 한지도 뭐예요? 서양은 창문이죠. 유리창문은 밖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한지로 만든 창문은 보일 듯 말 듯 하죠. 안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안에서도 밖을 볼 수가 있고 아주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옹기 같은 거 이걸 상품화 시킨 게 고어텍스잖아요. 고어텍스가 뭐예요? 안에 있는 습기가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공기는 안으로 들어오죠. 이 고어텍스예요. 그러니까 이 고어텍스 사실은 옹기의 원리를 이 의류에 적용시킨 거예요. 이게 한국의 특별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구하고 입구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구, 출입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이나 다른 일본이나 중국에는 없는 문화예요. 그 다음에 개폐, 이게 목적이 되죠? 반드시 공손히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립문중하고, 문 가운데 서지 말고, 1, 2, 3을 해석해야 돼요. 문 가운데 서지 말고, 그 다음에 물좌방중, 방 가운데 앉지 마라. 서당이 그걸 가르치죠. 그럼 여기서 물은 뭐 하지 마라 돈 뜨죠. 동사를 꾸며요. 이건 서다 동사죠. 서지 마라, 서 있지 마라. 이게 어디에? 문 가운데. 부사죠. 부사로서 동사를 꾸미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 여기도 똑같죠. 방 가운데 앉지 마라. 그럼 왜 가운데라는 말을 가운데 앉지 마라 그랬을까요? 여기 지금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가운데는 좀 중요한 것이랄까요?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이한테 가운데 앉으면 좀 건방져 보인다 이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설 때도 겸손하게 서 있고, 좀 앉을 때도 좀 겸손한 곳에 앉으라 이 말이에요. 가운데는 좀 건방지다 할까요? 그런 곳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앉지 말라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물만보하고, 행물만보. 갈 행자죠. 갈 때는 걸음을 거만하게 하지 말고, 그럼 걸음걸이죠. 걸어갈 때는 걸음걸이를 거만하게 하지 말고, 자, 앉을 때는 몸을 어디에 기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영어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영어는 갈 때, 부사적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갈 때는 뭘 하지 마라. 만보. 이 만보는 사실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만을 부사로 봐가지고 거만하게 걷지 말아라. 그리고 2번 보를 동사로 봐가지고 부사가 동사를 꾸미는 게 보를 동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때는 거만하게 걷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겠죠? 그거 되죠? 두 번째는 만을 이걸 동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고 2번 보를 명사로 봐야 돼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걸을 때는 걸음걸이를
이게 명사가 돼요. 걸음걸이를 거만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보자가 이어는 동사가 되고 이건 명사가 됐죠. 내가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한자는 품사가 정해진 게 없어요. 이 명사나 우리 영어나 한글 우리말은 품사가 정해 있죠. 그죠? 문 같으면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명사로 딱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는 경우에 따라서 걷다라는 동사도 되고 걸음걸이라는 명사도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앉을 때는 이때 앉을 때 역시 부사적으로 해서 이러면 되겠죠. 앉을 때는 물, 기대다. 이건 동사죠. 몸은 명사죠. 목적이에요. 앉을 때는 몸을 어디에 벽이나 이런 데 기대지 말아라 이거예요. 기대지 말아라. 자, 여기서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앞에처럼 이걸 부사라고 이걸 동사로 해석할 수 있나 한번 해봅시다. 앉을 때는 기대어서 몸을 뭐 하지 마라, 몸을 두지 마라 이렇게 좀 어색하죠. 이때는 이걸 명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앉을 때는 몸을 기대지 말아라. 그럼 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은 서로가 이걸 대라 그래요. 대칭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문장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이게 목적으로 쓰였죠. 여기서 의자 앞에 게 동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1번이 아니라 여기서는 2번이 된 거예요. 알겠나요? 이거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나중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걸을 때는 걸음걸이를 거만하게 하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거만하게 하지 말고 앉을 때는 몸가짐을 이때 몸가짐이 되는 거예요. 몸가짐을 어디 기대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삐딱하게 바르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물잡담. 입으로는 잡된 말을 하지 말고 손으로는 잡된 놀이를 하지 말아라. 여기서 영어로 풀어보면 입으로 부사로 봐야 되겠죠. 물은 뭐 하지 마라. 부정사 동사를 꾸미죠. 이건 말하다니까 동사가 되겠죠. 이때 잡은 부사가 돼요. 동사를 꾸미니까. 그렇죠. 동사를 꾸미는 건 항상 부사예요. 이 잡되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잡이라는 말은 스킬 잡은 어수선하게 이미 어수선하게 이렇게 막 말 앞뒤 순서도 안 맞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해요. 딱 이 정리돼 가지고 딱 제대로 말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막 뒤섞이는 거죠. 말을 할 때는 딱 그 정리돼가 앞뒤가 맞게 이렇게 정리해야 되지. 어수선하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그 입으로. 그 다음에 손으로는 부사죠. 부사적으로 써요. 꼭 부사라는 건 부사적이라 그래요. 부사 비슷하게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물잡희. 이때 희는 동사가 되어야 되겠죠. 노는 거죠. 놀이하는 거. 잡스럽게 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잡스럽다는 말은 여기서는 점잖지 못하게 아주 좀 뭐랄까요, 난하게 이렇게 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점잖게 놀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손으로는 이 점잖지 못하게 놀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점잖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해라 이런 소리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